부울경지원장 서성호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저희가 3일 저희가 대전에서 하면서 저희 DX 아스티 비전을 선포드리고 그 내용을 추진을 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1년 뒤에 저희 1년간 해온 내용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왔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또 향후에 어떻게 좀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하고 지금 이 책자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제 첫 번째로 이걸 넣을까 말까 했는데 저희 아스티의 역사라고 하기에는 한 20년 됐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 첫 번째 이 아스티가 걸어온 길 이 장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그 DX 추진 배경, 추진 현황, 향후 계획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20년 전에 저희 지역 조직은 지금은 5개로 있는데 그때는 이제 그 광역권으로 해가지고 4개 정보처라고 있었습니다. 4개 정보처 아래 12개 지역 정보센터가 있었습니다. 중부권,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해가지고 각각 센터들이 있었고요. 그때는 주로 이제 했던 업무들이 이제 정보 마케팅 그리고 권역 내 이제 중소기업 지원 그리고 지자체 협력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아스티에 어찌 보면은 좀 초기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역 상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상계가 이제 저희 그 키스티하고 기업체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게 아마 아스티의 전신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자체 협력 주로 이런 업무들을 지역정보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표가 한 석 장 나갈 건데요. 이 장표가 저희가 왜냐하면은 저희가 6년도에 과기부의 혁신 사례로 발표한 내용인데 2004년도에 지역 조직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업무에 상당히 큰 변화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한 3년간 하면서 이 혁신 사례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모델이 지금의 저희 아스티 모델의 디지털 전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존에 해오던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이라든지 지역 상계 운영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이제 전체 지금의 저희가 구도를 가지고 있는 지역 혁신기관 연계하는 부분, 대학이나 연구소 연계하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역 기술의 혁신을 강화하는 그 지역 조직들이 이런 업무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 어떤 사업 내용을 바꾸면서 저희가 3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혁신 사례를 발표를 하고 이 내용이 우수하다 해가지고 그때 과기부 장관상도 받은 것일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제 기업체 위주로 하다가 지역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산업체, 연구소, 또 지역 테크노파크 같은 유관기관을 다 모여가지고 저희 그때는 이름이 과학기술정보 이용자 클러스터 협의회였습니다. 이름이 상당히 길었는데 그것을 한 3년간 운영을 하고 그 당시에도 저희가 각 그 본부에 있는 여러 그 부서들 지금도 있습니다만 NTIS, 그다음 이사이언스, NDSL, 슈퍼컴 모든 센터들을 연계해서 지역에 이런 저희가 키스티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홍보를 하고 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아스티의 어찌 보면 디지털 이전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스티가 지금 해온 지가 한 3년 되는데 그 전에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장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저희가 한 463개 기관 그리고 협의회 위원이 한 663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한 8,000개 기업 12,000명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제 2004년도부터 이제 협의회가 구성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2008년, 7년까지 하고 2008년 이후에는 새롭게 성숙기를 가보자 했는데 그때 당시 2009년도에 이제 아스티로 정식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아스티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09년도에 전국적인 조직으로 해서 아스티 창립종회를 가졌고요.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이 통계치는 지금 현재 수준이고 그래서 그때 이제 지금은 12,000명 그리고 기업체 분들이 한 8,000개 기업 그렇게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에 이제 디지털 이렇게 바뀌면서 저희 아스티도 새롭게 바뀌어야 되겠다.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아스티가 시작되고 아스티 4.0까지 오면서 아스티 5.0에서는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될까 이 디지털 혁신 시대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이제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기업 지원 프로세스를 모든 걸 좀 디지털화 해보자. 작년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키스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을 나왔지만 DNA 자원들 저희가 강점이 있는 데이터 부분 그리고 네트워크 부분 그리고 AI 부분 이런 부분들을 기업 지원에 좀 반영을 해보자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키스트 내부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출연연이 25개 있는데 그 출연연의 모든 자원들을 우리 아스티 조직 내에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그래서 개방의 협력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새로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새롭게 좀 하고 있는데 AI 실용화 부분, AI 실용화를 기업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장을 만들어 드리고 그 부분에서 저희가 브리징하는 역할들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한 4가지 정도로 해서 크게 저희 업무를 작년에 말씀드린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제 들어온 게 지금 현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디지털 플랫폼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부의 모든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하겠다. 플랫폼 기반으로 디지털 플랫폼 기반으로 하겠다는 내용인데 크게 3가지 꼭지가 왼쪽에 보시면 3가지 꼭지가 있는데 그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꼭지하고 서로 매칭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정부에서는 과학적인 국정 운영, 그러니까 과학적인 국정 운영을 모든 데이터 기반으로 하겠다. 저희가 지금 좀 시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선제적 서비스를 하겠다. 데이터 기반으로 선제적 서비스를 하겠다. 저희가 추구하는 향후에 지금은 아니지만 향후에 추구하는 아스티 서비스 모델입니다. 그리고 혁신 생태계 저희가 지금 아스티에 가지고 있는 부분 이 부분하고 저희하고 어떻게 보면은 선제적으로 우리가 아스티가 좀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운영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금 올해 내년 1월달에 지금 마지막에 저희가 시연을 좀 해드릴 거지만 내년 1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운영을 할 건데 기업 지원 프로세스를 디지털화 했습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 패밀리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모두 온라인으로 할 예정입니다. 웹으로 신청을 하고 모바일로 확인을 하고 그런 프로세스들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서비스 부분에도 저희가 지금 올해 패밀리 기업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DX 부분에 저희가 계속 그 지원 비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제가 DX 부분, 데이터나 AI나 여러 가지 디지털과 관련되는 그런 과제들의 지원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아스티를 좀 이제 이런 그 운영이라든지 프로세스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적용을 해서 아스티를 디지털 아스티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이제 키스티가 가지고 있는 DNA를 좀 접목을 했고요. 그다음에 개방에 협력을 해서 저희가 크게 4가지 부분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기반의 아스티 플랫폼을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원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했습니다. 이거는 내년부터 실제로 체감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저희가 지금 한 30%까지 올렸고요. 최종 목표는 50%까지 올리면서 그런 부분들의 과제를 많이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금 지역혁신 개방의 협업을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위의 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또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연계해서 서비스하는 부분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크게 5개로 저희 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우선 디지털 플랫폼을 이런 식으로 지금 모바일 그때 5월달에 7월 중간 그 보고 드릴 때 말씀드린 모바일 화면이고요. 두 번째 패밀리 기업을 저희가 R&D 전주기상에 해서 한 작년에 올해죠 141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식연구회를 운영하면서 기존의 지식연구회 전통산업 부분에서 좀 벗어나서 전통산업 부분을 쭉 하지만 그것을 좀 디지털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의 DX 연구회를 강화를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아마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100점 만점이 아니고 5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저희 4.865가 나왔는데 이게 100점 만점 20을 곱하면은 상당히 높은 점수입니다. 그래서 또 성과 기여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우리가 지원을 해서 기업의 어떠한 부분에서 매출이 올라갔는데 키스티 기여율이 몇 %냐 했는데 한 28%, 고용은 23%.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평가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높지 않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봐도 너무 높은데 이제 요거는 저희 내부적인 그 어떤 프로세스를 좀 정립해야 되겠다는 저희
그걸 얻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좀 측정 모델을 새롭게 개발을 하고 그러니까 내실화를 하고 하는 부분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지원에 대한 그 기업체들의 어떤 만족도, 기여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높구나라는 걸 저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AI 실용화 부분에도 저희가 많은 어떤 사례를 만들어냈고요. 특히나 아까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특히나 강조하고 있는 데이터 기반의 전사적 연계하는 부분에서 몇 가지 지역에서 사례를 냈습니다. 그거는 주의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좀 복잡한데요. 이거는 DX 아스티 개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 그 오프라인 중심의 아스티 교류 활동을 모바일 기반으로 저희가 시스템을 우선 구축을 했다. 인프라를 기반을 조성했다는 부분이고 향후에서는 이제 모든 프로세스를 좀 디지털화해서 좀 더 편하고 신속하게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애잘 서비스를 구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해서 저희가 또 데이터도 일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존에 가지고 계신 그 기업 데이터를 저희가 많은 부분을 정제를 하고 있고요. 내년까지 제가 100% 정제를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들은 기업이 저희한테 그 신청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외부 자원을 끌어와서 정제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데이터를 지역에서 일어난 수요 데이터를 한 3,500건 지금 정도 구축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분들 저희가 매칭을 하는 부분들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역의 모든 전문가분들 출연연부터 시작해서 대학 교수님들 그리고 전문연 이런 분들을 매칭하는 부분, 브리칭하는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도 올해 좀 늦게 시작했지만 한 1,200명 정도 구축을 했고 내년도에는 모든 그 전문가분들 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기업이 수요가 들어오면 바로 매칭할 수 있도록 모바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 보고서를 저희가 지금 한 150건 정도 지역 수요에 맞는 자체 저희가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그거 지금 일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해서 한 300건 정도 구축을 할 예정이고요. 이 부분 마지막 이 내용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뒤에 아스티 영상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식 연구할 때 많이 영상을 찍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 영상들을 그 아스티로 모바일로 올릴 거고요. 그걸 시청을 하셔도 되고 또한 그 현장에서 그 발표한 내용들 그런 현장에서 발표한 내용들은 사실 온라인으로 서비스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이렇게 내용들을 전문가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오픈시킬 겁니다. 오픈시켜서 모바일로 항상 기술 내용들을 현장에서 일어나는 기술 내용들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좀 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또 저희가 분석 보고서를 쓰지만 현장에서 좀 분석 보고서를 쓰고 싶다는 분도 상당히 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또 참여를 시켜서 분석 보고서 쓰는데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똑같은 내용인데 이제 DX 아스티 시스템을 개발하고 데이터를 구축했고 협력 성과를 저희가 냈다라는 부분이고 이 부분들은 뒤에 가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역 저희가 성과 낸 부분들 기업 성과도 있는데 지역 성과도 있습니다.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협력한 부분이 있는데 강원도 쪽에 이제 인공태양 부분에서 저희가 전사적으로 협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 뒤에 부분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패밀리 기업 R&D 전 주기는 저희 신청 받고 선정 평가하고 기업 지원을 한 5개월 정도 하고 피드백 받고 만족도 조사 요렇게 순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신청 점수를 보통 한 3월 달, 4월 달에 받는데 내년부터는 1월 달에 바로 받을 겁니다. 이제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기업체들 어떠한 수요들이 보통 1월 달에 많이 이제 신청을 하고 여러 가지 하시거든요. 그래서 1월부터 빨리 시작을 해서 10월 달에 마무리를 하고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으로 하냐면은 아직 좀 우리 패밀리 기업의 지원 내용에 대해서 그게 좀 아직까지 상세하게 모르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첫 번째로 이제 R&D 기획입니다. 저희 R&D 기획 쪽에 R&D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뭐 제안서를 쓰시고 뭐 분석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R&D 기획하고 기술시장 분석을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더 제품을 혁신시키고 싶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AI 기술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를 연결을 해서 하는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슈퍼컴 본부에 중소기업 지원 M&S라는 그 팀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기술 로드맵을 저희가 작성해서 하는 부분, 아마 성과 복도에 기술 로드맵 지원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성과 부분에 그런 기술 로드맵을 작성을 해서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사업화 전략하는 부분, 이게 크게 6가지 정도 패밀리 기업에 지원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식 연구의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보시면은 저희 우선은 기존에 저희가 지역 특화형의 산업의 지식 연구회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지금은 지역 특화 부분에다가 ICT를 저희가 접목한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로서 이제 호남 쪽에는 ICT 융합 소재 부품, 그리고 경남 쪽에는 스마트 제조, 기존은 제조하다가 스마트 제조 ICT, 그러니까 제목이 이제 ICT로 접목한 부분으로 많이 흘러갔고요. DX 쪽에 데이터 쪽에 특화돼서 하는 부분들은 보면 이제 울산의 스마트팜, 이거는 울산의 지역에만 한정된 거지만, 그리고 충청의 소리기술 연구회, 이건 완전 데이터 기반의 어떤 연구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지역 특화 산업 쪽에는 주로 ICT를 접목한 부분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고, 새롭게 생기는 거는 DX형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기업을 지원하면서 매출 증대라든지 기업의 어떤 기술 혁신 부분에 도움을 좀 드린 것 같고요. 지역 혁신 부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원 지역의 인공태양 부분에 수요가 있어가지고 저희 전사적 자원을 연결해서 강원 지역과 협력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소리기술 쪽에 있었는데 소리기술 데이터를 저희가 계속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기술과 관련돼서 저희가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기업의 애로를 듣고, 이 현장에서 소리 데이터들이 장비가 많기 때문에 소리가 항상 소음이나 진동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공정을 조금 최적화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수요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대전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리기술 연구회, 충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소리기술 연구회하고 소리기술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이 기업에 우리 울산에 계신데 ASNA에다가 그 내용들을 저희가 현장에 실증하는 부분에서 접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 그림이 좀 작아가지고 보여지는 않을 텐데 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팜과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서 이거 운영을 하다가 이제 전사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우리 아까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스마트팜에 참여한 기업이 저희 키스티가 운영하는 스마트팜에 같이 협력을 하는 부분, 그렇게 연계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AI 기술 부분 브리징하는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고 지역에 있는 대학하고 연계해서 전문가를 좀 매칭을 시켜가지고 운영하는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좀 운영을 좀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연구원들, 그 전공의 연구원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지금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지역에 있는 모든 그 대학 연구소의 부분에서 AI를 전공하신다든지 데이터를 분석하시는 부분, 그런 전문가들하고 좀 매칭시키는 부분을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아져야지 기업에 지금 디지털 전환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데 수요를 좀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성과를 말씀드렸는데 향후 계획입니다. 지금 개방적 협력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강화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거는 지속적으로 해 나갈 거고요. 그래서 내부적인 협력 부분하고 외부적인 협력 부분 다 강조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부 자원들을 저희가 지금 DX 아스티에다가 연계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석 자원 중심에 우선 연계를 시키고 있고, 내후년부터는, 내년에 분석 자원을 연계시키고 내후년부터는 전사적 자원을 저희가 연계를 시켜서 모든 자원들을 모바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저희가 아스티 협력 성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요런 그 아스티 총회할 때 제가 그 어떤 성과를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기회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전시회를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린 비즈니스 위크에 저희 그 성과하는 기업들하고 같이 참여를 해서 전시를 해서 한 5개 기업하고 같이 참여하는 성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키스티가 가지고 있는 R&D 성과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전하고 서울 쪽에 아무래도 이제 R&D 부서들이 많기 때문에 그 성과들을 지역에 좀 확산하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융합연구단이라고 지금 여러 가지 그 R&D를 하는 부분, 데이터를 가지고 R&D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성과들을 기술 이전하는 세미나를 경남의 스마트 제조 ICT 연구회하고 같이 해서 아마 성과 확산 세미나를 한
적이 있고요. 그걸 통해서 기술 이전이 성과가 한두 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충청지원에서 한 부분인데 이게 자동차 부품 지식연구회가 있는데 이 부분이 해외로 베트남으로 가서 같이 협력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성과라고 하기보다는 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아스티 협력 성과 확산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갔다 와서 출장 내용을 들어보니까 좀 도움이 되겠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 그래서 아스티가 가지고 있는 성과를 좀 확산하는 부분에 제가 이 세 가지 그 모듈로 해서 내년부터 좀 시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전시회를 참여하고 성과 확산 세미나를 저희가 몇 번을 사실은 다른 지역에도 몇 번 했는데 이 성과 확산 세미나를 내년부터는 코로나도 좀 어느 정도 완화되고 해서 좀 활발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해외 협력 부분도 지역에 있는 지식연구회나 아니면 우리 아스티 회장단 분들과 협의를 해서 이 부분도 좀 글로벌하게 좀 나가는 부분 저희 그 부분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모듈로 제가 좀 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부분이 저희가 아스티 운영이 전체적인 운영은 지역기업 혁신팀에서 서울에서 지역혁신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각 지역 아스티 회장단들은 지역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새로 들어온 게 지역 아스티 운영 자문단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이제 우리 회장단뿐만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각 기관의 전문가분들, 대학 교수, TP나 이런 지역 기관들 그리고 정책하시는 분들 그리고 향후에는 이제 지역 출연연도 같이 들어오실 건데 지역 출연연 분들 그리고 지자체 분들 같이 참여를 해서 아스티가 정말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자문을 얻는 그런 걸 정기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장들이 지금 5명 지원장이 있는데 이 아스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도 올해 한 월 2회 정도 계속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고 이슈가 있으면은 나누고 서로 공유할 부분을 공유하고 해서 지원장님들이 상당히 수고를 하셨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회장단 회의도 정기적으로 내년부터 해서 현장 수요를 계속 받을 거고 특히나 운영자문단을 통해서 아스티의 발전 방향이라든지 지역과의 협력 방안 그리고 이슈를 발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활동을 강화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왔는데 향후 계획은 저희가 지금 이제 요 밑에서 보면 2026년까지 제가 적어놨는데 우선은 올해는 DXRC 기반을 저희가 조성한 해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내년부터는 이 데이터가 계속 쌓이니까 이 데이터를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서비스가 아니고 올리면 보는 서비스가 아니고 저희가 정말 좀 기업에 맞는 어떤 추천 서비스를 좀 시도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추천 서비스가 잘 되려고 하면은 기업에서 수요를 어떤 모바일로 많이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에 맞는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쌓고 그것을 어떤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가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한 그건 아닌데 하여튼 추천 모델을 좀 내년에는 개발을 해서 시범 서비스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후에는 아까도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말씀드렸지만 향후에는 이게 선제적 서비스가 나가야 됩니다. 이 선제적 서비스가 되려면은 안에 상당히 모델이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데이터가 들어간 훌륭한 모델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저희가 모델을 연구를 하고 개발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고 이게 한 2025년 정도 되면은 새로운 어떤 그 서비스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기업이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프로파일을 쌓아주시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이 요구하지 않는 아니면 좀 놓쳤던 부분들을 다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6년 되면 이 플랫폼을 가지고 다시 이제 해외와 협력하는 부분 크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저기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DXRC 시스템을 아까 고도화하는 부분들, 데이터를 쌓고 추천 서비스를 하는 부분들, 그리고 패밀리 기업에 지원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혁신 성과를 저희가 한번 창출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를 받고 거기에서 어떤 디지털 혁신에 대한 과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따로 선정을 해서 좀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성과를 좀 낼 수 있도록 이 부분도 뭐 단기간에는 안 되겠지만 추적을 해서 2, 3년 내에 성과를 좀 내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스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R&D들, 기업이 가지고 있는 R&D, 키스티가 가지고 있는 R&D 성과들을 국내외에 확산하는 부분, 요 부분을 크게 세 가지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 아까 운영 전략은 발표할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걸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마지막으로 이제 DXR 시스템 저희가 시연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요 부분은 저희가 오늘 연구원들이 담당하는 연구원이 못 나가지고 우선은 이건 웹입니다. 웹 기반이고 모바일 기반도 있거든요. 이게 웹 기반이고요. 요게 모바일 기반의 화면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게 제가 그냥 쭉 잘라왔는데 우선은 이 동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아까 그 저희 기업 지원 프로세스 디지털화 부분에서 사업 신청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뭐 메일로 보내고 하는 부분들 다 그러니까 모바일로는 신청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롭기 때문에 웹으로 우선 신청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모니터링하고 여러 가지 피드백하는 부분들 모바일로 가능한데 그래서 저희가 사업 패밀리 만약에 예로 이제 패밀리 기업의 사업을 올리면 그걸 보시고 그 부분들을 여러 가지 저희가 필드를 만들어 놨는데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은 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체크를 하시고 필요한 자료들을 그 첨부해서 올리시면 이제 이게 사실은 하나의 기업의 프로파일이 되는 겁니다. 기업이 어떤 걸 원하는지 하나의 얘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하면은 이제 이게 저장이 되고 수정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들이 될 수 있고 이 부분들을 마이 아스티 저 제일 우측 상단에 보시면 마이 아스티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이게 지금 신청을 했는데 어느 정도 뭐 선정이 됐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하는 모든 부분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좀 만족도 뭐 평가라든지 하는 부분들도 다 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들이 다 온라인으로 쌓일 거고요. 그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향후에 그런 그 고도화된 서비스를 이룰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바로 접속해서 지금 했으면 좋은데 지금 조금 남아가지고 내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12월 중에 그때는 바로 모바일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이 정도로 마치고요. 구체적인 또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시고 저희가 밖에 기업 지원 그 혁신 성과들 저희가 만들어놨고 또 세션 2에서는 기업 성과들에 대한 발표도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보시고 여러 가지 교류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